뽑을 땐 능력을 보고 자를 땐 마음을 본다. 얼마 전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대비 특강을 진행했다. 그들은 면접에 대비한 복장이나 화술, 표정 관리법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면접 복장으로 검색하면 필요한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다들 무슨 이런 강의나 있나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의 중에도 느꼈고 후일 내게 온 이메일들을 봐도 학생들 역시 그런 시각적인 것들에 목말라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었다. 우리가 흔히 결혼 준비 잘 돼가? 라고 물으면 웨딩드레스나 예식장 준비 상황에 대해 말한다. 서로 결혼 준비가 아니라 결혼식 준비 상황을 묻고 답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 마음의 준비 바로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땐 사랑하면 별도 따다줄 만큼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모르지 싶다. 모르지 않나 싶다. 면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건 역시 단정한 옷차림이나 그럴싸한 자기소개서, 출중한 화술은 아니다. 선거 기간에 말끔하게 꾸미고 구두 밑창이 다 닳도록 다니며 수많은 사람과 악수하지만 결국 당선된 정치인이 후일 약속과는 다른 모습으로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배려나 공감 능력 등 인간관계 유지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는데 고민하지 않고 내면화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되어도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어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또다시 면접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강점 개발과 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직장 생활을 잘할 수는 없다. 혼자서 그린 그림이나 혼자 쓴 글도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나가기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진정성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물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직장 사람들과 잘 지낼 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내가 직접 뽑은 사람과도 갈등이 생기는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함께 일하게 된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는 내 기준만이 아닌 또 하나의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어느 드라마에선가 주인공이 모함을 받고 죄인으로 몰리자 스승은 모함을 받는 것도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한다. 음, 인간 관계가 능력의 일부임을 말하는 것일 게다. 가끔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인간 관계도 바로 일이다. 세상에 혼자 하는 일은 없으며 일만 잘하면 된다는 기준은 아예 없다. 대상을 선택할 여지도 별로 없는 직장은 인간관계의 난이도가 더 높아진 또 하나의 장이다. 나와 너무 다른 이 때문이 힘들다면, 아, 저분이 악역을 맡아 나를 성장시켜 주시느라 참 수고가 많구나, 라고 생각할 일이다. 평판이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늘 3A를 강조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외모, 능력, 태도를 뜻한다. appearance, ability, attitude. 내가 아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 세 가지를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순서대로 꼬라지, 싹수, 싸가지가 된다. 평판이 중요한 직장 생활에서 이 세 가지는 자주 회자된다. 이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존 G 밀러는 아웃스탠딩에서 3A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직원을 채용할 때 기술과 배경 그리고 학력을 잣대로 삼는다. 그런데 그 직원을 해고할 때는 거의 그 사람의 된데미를 문제 삼는다. 직원에 대해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사람 된데미를 보며 좀 더 제대로 직원을 뽑는 회사가 늘어난다면 3A는 더욱 중요해진다. 지금 내 직장에서 나의 3A는 어떤지 어서 돌아볼 일이다. 이 또한 윤기나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시기하면 과도한 경쟁심을 일으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 옆 사람을 의식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특히나 요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창의성과 상상력이 모두 둔감해진다. 어느 실험에서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를 주고 한 그룹에는 성적에 따른 순위를 정한다고 알려주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 조건도 말하지 않았다. 이 순위를 정한다고 알려준 그룹은 모두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상대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던 다른 그룹에서는 우수한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왔다. 이 각자의 장점이 따로 있는데 일찍 선상에 두고 재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답이 따로 없는 문제의 답을 구하려 들고 상대방을 이기려 들면 자신이 원래 좋아했던 일도 재미없어진다. 재미가 없어지면 끝장이다. 그에게는 그만의 장점이 있고 내게는 그가 내심 부러워하는 나만의 장점이 있다. 행복은 비교하는데 한 행복은 비교하는 한 절대 오지 않는다. 행복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비교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세다. 20대 초반에는 그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적을지 몰라도 직급이 높아질수록 필수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자기 중심적 편파라는 것이 있다. 늘 남의 일은 쉬워 보이고 자신의 일은 힘들게 느껴지는 것. 남의 조건은 더 좋아 보이고 자신의 조건은 왠지 나빠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가 어려운 이유다. 영업직은 영업이 조직의 꽃이라고 말하고 지원부서는 우리 없이 영업이 가능해? 를 외치는 한 나의 직장생활이 행복할 리 없다. 이런 마음과 태도라면 일도 망치고 사람도 잃는다. 늘 내가 덕본다. 내 일이 그래도 더 쉽다라며 자신을 다스리는 이가 결국 일도 얻고 사람도 얻는다. 또 하나 직장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좀 길게 보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다릴 줄은 모른다. 이제 시작하는 직장은 당장 나의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 귀하게 얻으라고 더디기만 하다. 명장이나 대가들이 겪었던 역경과 시련의 이야기는 감명 깊어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대가가 되는 과정은 갑갑해한다. 그러면 아무 결과도 없다. 진득하게 몰입해보는 시간 뒤에야 결실이 있다.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너무 섣불린 내 회사의 비전과 자신의 미래를 판단하며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대할 때면 안타깝다 못해 우울하다. 존경하는 정재관 멘토가 안부를 물어온다.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더니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라고 답을 하신다. 음, 일이 재미있고 신나기만 하면 돈을 내면 다녀야지. 돈을 받으며 다니게 놔둘 리가 있나요? 듣고 보니 그렇다. 음악회도, 영화도, 놀이방송도 재미있는 것은 다 돈을 내고 즐긴다. 이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점차 격차가 벌어지는 둘을 비교해보자. 그 차이는 업무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열정과 삶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아, 힘들어 미치겠다. 하기 싫어 죽겠다. 꼭 매일매일 입으로 외쳐대면 정말 미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 반면 그야말로 힘들어 죽겠어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는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일에 몰입한다면 그 차이는 머지않아 확연히 드러난다. 확연히 드러난 그 차이에 세상은 열광할 것이다. 명필,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이라면 이 회사, 이 자리에서 세상을 열광하게 할 수 있다.